시진핑이 그토록 싫어했다는 그 얼굴이 왜 하필 김여정이 부장으로 승진한 그 다음 자리에서 지워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김주애가 잠깐 학업이나 신변 문제로 쉬고 있는 정도로 보시는데요.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그림의 절반도 못 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여러분 앞에 던져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왜 시진핑이 김주애 등장 초기부터 그 얼굴을 그토록 싫어했다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둘째, 김정은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실제 실권이 정확히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 걸까요? 이 두 질문 위에 오늘 방송이 서 있습니다. 오늘은 세 층을 차례로 내려가 봅니다. 표면에서, 그 밑에 동기에서, 그리고 그 결과까지. 먼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시진핑이 4대 세습 이미지 자체를 불편해했다는 이 얘기, 국내 대북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프레임이에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 불편함이 지금 어떻게 현실 정치로 튀어나오고 있는지 오늘 짚어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이 그림을 김정은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후계자 노출 조절이 아닙니다. 김주애, 김여정, 김정은 세 사람 사이에서 실권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솔직히 지상파 뉴스 보시면요, 김주애가 몇 개월 사라졌다, 아버지 가죽 재킷 입고 나왔다, 이 정도예요. 이렇게 표면만 다루면 진짜 그림은 절대 안 보입니다. 왜 이 각도로 안 다루는지도 짚어봐야 되고요. 세 층 안내해 드립니다. 표면에서는 김주애의 등장, 퇴장 시간축과 김여정 승진 타이밍의 상관관계, 동기에서는 시진핑 각도, 김여정의 실질 권력 구조, 그리고 김정은의 후계 설계, 이 세 개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결과에서는 만약 김정은 유고 상황이 왔을 때 앞으로 3개월 안에 벌어질 일들, 그리고 한국 정부, 러시아,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 먼저 표면부터 짚어야 해요. 시간축이 되게 정확하거든요. 김주애가 처음 공개적으로 등장한 게 2022년 11월입니다. 화성 17 시험 발사 현장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9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39개월 동안 김주애의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은요, 이게 참 흥미로워요. 존귀한 자제로 시작해서 사랑하는 자제, 존경하는 자제, 그리고 결국 샛별 여장군까지 왔습니다. 호칭 하나만 봐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딱 보이잖아요. 수치도 있어요. 세종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 김주애 등장 이후 2025년 12월까지 공개활동 보도가 49건이었는데요. 그중 군사 분야가 31건이었어요. 63.3%입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 전차 시찰, 공군 에어쇼, 특수부대 훈련, 이런 데 빠짐없이 따라 나왔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처음부터 군권 장악을 위한 후계 수업 코스로 설계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국정원이 결정타를 하나 던졌어요. 2016년 2월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요. 김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있으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기도 한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등장 39개월 만에 사실상 4대 세습이 공식 확인 수순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2016년 1월 1일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사진 다들 보셨을 겁니다. 맨 앞줄 정중앙 그 자리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패턴이 나옵니다. 이 실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24년 3월부터 이미 몇 달에 한 번꼴로만 공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2024년 4월 태양절 김일성 생일 행사에는 아예 불참합니다. 그해 9월 중국 전승절 참석 이후에는 84일간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때도 실종설이 돌았어요. 2025년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 이 정도 규모의 행사에도 김주애 모습은 없었습니다. 2023년 건군절 때 주석단에 올랐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에요.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우연히 겹친 걸까요? 아니면 계산된 노출 조절이 아예 시스템화되어 있는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김주애의 등장과 퇴장이 이미 정교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16년 초에 다시 강렬한 재등장이 있었죠. 1월 1일 정중앙 자리 이후
2월 27일 신형 저격수 총시연 사격에 이례적으로 등장합니다. 3월 11일에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중요군수공장을 찾아서 권총 사격을 했고요. 3월 19일에는 수도 방어군단에서 천마 20 주력 전차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까지 공개됐어요. 아버지 김정은이 즐겨 입던 가죽 점퍼를 그대로 입고 총을 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서울신문이 이 5월에 이걸 크게 다뤘는데요. 외신 분석 인용해서 이 옷차림이 권력 세습을 암시하는 선전장치일 수 있다고 짚었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김주의 승계 그림에 확실한 엑셀이 발렸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그 타이밍에 다른 쪽에서도 엑셀이 발렸습니다. 2016년 2월 북한 9차 노동당 대회 인선이 발표됐어요.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회 5년 만에 재진입합니다. 그리고 부장직에 올라요. 며칠 뒤 조선중앙TV가 저격수 총시연 사격 장면을 방영하면서 이렇게 호명해요. 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 김여정 동지를 비롯한 주요 지도간부들이 뜻깊은 선물을 수여받았습니다. 이 순간 김여정의 새 직책이 총무부장으로 공식 확인된 겁니다. 같은 2달 안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김여정은 부장으로 올라가고 김주애는 아버지 옷을 입고 총을 쏘고 그리고 그 뒤로 김주애 노출이 다시 조절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정말 우연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 시간축 뭔가 낯익지 않으신가요? 콩쥐 자리에 팥쥐 앉히기 전에 콩쥐한테 눈에 띄는 옷을 좀 입혀두는 그 그림이에요. 다들 콩쥐가 정말 주인공인 줄 알잖아요. 여기까지가 다들 뉴스로 접하는 표면입니다. 그런데 표면만 보고 결론 내리는 순간 정확히 이 그림을 설계한 사람이 원하는 함정에 딱 걸리는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결론 내리실 겁니다. 김주애는 여전히 후계자다. 김여정은 그 옆에서 조력자로 자리를 잡은 거고 결국 김정은이 딸에게 승계하려는 큰 그림에서 고모가 후견인으로 관리해주는 안정적인 구도다.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언론 분석이 여기서 딱 멈춰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서 끝내면 마음도 편해요. 왕조는 왕조대로 굴러가고 우리는 그 옆에 파장만 관리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여정이 김정은 등장 무대를 구상 설계하는 차원에서 김주애의 등장과 노출도까지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김주애를 언제 내보내고 언제 감출지 결정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 고모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결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요, 김여정이 후계자 옆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후계자의 스케줄 관리자예요. 이 두 자리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권 구조로 보면 정반대입니다. 관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관리받는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이 차이가 왜 무서운지 다음 층에서 정확히 드러납니다. 먼저 시진핑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진핑이 왜 김주애 등장을 그토록 싫어했다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거 두 층으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층은 이념적인 층이에요. 4대 세습이라는 그림은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이미지입니다. 시진핑 시대 내내 강조해온 게 집단 지도 체제라는 명분이잖아요. 그런데 옆 나라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제 손녀까지 왕조처럼 이어지는 그림이 계속 나오면 이게 중국 내부의 정당성 담론에도 부담이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북중을 한 세트로 묶어서 왕조 국가로 보는 시선이 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층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무적인 층이에요. 시진핑이 원하는 건 예측 가능한 협상 파트너입니다. 어린 후계자,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바뀌는 실권자 그룹. 이건 베이징 입장에서 최악의 조합이에요. 매번 실무 채널이 바뀌면 협상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13살짜리 어린애랑 핵무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베이징이 원하는 건 안정된 파트너지 왕관 씌운 어린애 뒤에서 실권자가 매번 바뀌는 개판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베이징이 선호하는 그림은 뭘까요? 이미 검증된 성인 이너서클의 핵심, 그리고 대외 채널 경험이 있는 인물이에요. 이게 누굴 가리키는지는 다들 아시겠죠? 김여정입니다. 이제 김여정의 실질 권력 지도를 봅시다. 김여정은 2018년부터 대남 대미 메시지 창구 역할을 해왔어요.
이 사람 이력이 흥미로워요. 2018년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 김정은 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서울에 왔죠. 그때가 30살입니다. 청와대에서 정상급 대접까지 받았고 그 이후로 대남대미 메시지의 실질적인 얼굴이 됐어요. 미국이 개인 제재 대상에 올려놓을 정도의 인물이라는 얘기고요. 지금 38, 이너서클 10년 차입니다. 13살짜리 조카와 실무 무게로 비교할 무대가 애초에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2016년 2월 9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 재진입에다 총무부장 부임까지 함께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논쟁이 하나 붙어요. 자유일보 같은 데서는 총무부장이 당문서 관리 담당이라 사실상 권한이 별로 없는 자리라는 지적을 냅니다. 반대로 통일연구원 쪽에서는 장관급 부장으로 상징적 위상이 강화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이 논쟁 자체가 부차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총무부장 승진 이후에도 김여정이 3월 10일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담화를 발표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직책이 뭐로 바뀌었든 상관없이 대외 메시지는 계속 김여정이 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김여정의 실권은 직책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김정은과의 거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지금 유일무이해요. 홍민선임 연구위원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김여정은 김정은의 통치활동을 관리하는 이너서클의 핵심이고 안정적 통치와 후계 구도 전반을 관리하는 위치라고요. 관리자예요. 후보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마의 얘기 아시죠? 조조 밑에서 참고 조비 밑에서도 참고 결국 상대가 알아서 소모될 때까지 기다린 사람. 왕관은 씌우는 사람이 아니라 벗기는 사람이 임자예요. 지금 평양의 그림이 딱 이 구도입니다. 그러면 김정은 본인은요, 이 그림을 몰랐을까요?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무거웠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대북 전문가들 중에서 이런 시각이 있어요. 김정은이 만약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이 오면 가장 권력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인물 중 하나가 김여정이고 오히려 김주애보다 더 높은 실질 지위의 김여정이 있다는 분석이에요. 이 분석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이 구도를 압니다. 그러니까 3월 들어 김주애를 강도 높게 노출시킨 거예요. 아버지 옷 입히고 총 쏘게 하는 연출, 이거 강력한 선언이거든요. 내 딸이 내 자리에 앉는다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선언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라지는 순간 그 선언의 유효 기간이 정확히 그 시점에 끝나요. 13살짜리 후계자는 반드시 후견인이 필요하고 그 후견인이 다음 승계 그림을 다시 그리게 돼 있습니다. 이 모순을 김정은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림을 밀어붙였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다음 층에서 드러납니다. 여기가 진짜 문제예요. 역사적으로 비슷한 그림이 한 번 있었잖아요. 이 1011년 12월 김정일이 급사했을 때 김정은 당시 27살이었습니다. 그때 실질 권력을 한동안 쥔 게 누구였습니까? 고모 김경희 그리고 그 남편 장성택이었어요. 김정은이 그 후견 체제를 해체하고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장성택 처형이 2013년이거든요. 최고 지도자가 자기 후견인을 정리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김경희는 그 뒤로 사실상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후견 체제가 정리되면서 후견인의 정치적 생명도 같이 정리된 겁니다. 이 패턴 김여정이 모를까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후견인 자리가 아니라 관리자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후견인은 정리 대상이지만 관리자는 시스템 자체거든요. 정리하려면 시스템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훨씬 어려워요. 그때 김정은은 27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주애는 13살이에요. 27살에도 후견인이 붙었는데 13살에 안 붙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번 후견인은 그때 후견인보다 훨씬 강한 조합입니다. 백두혈통 성인이면서 대남대미 실무를 10년 넘게 잡고 있는 사람이고 이번에 총무부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김경희, 장성택 조합보다 훨씬 세요. 여기서 오늘의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김주애가 서 있는 자리는 후계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상속인의 자리예요. 이 두 자리는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후계자는 자기 이름으로 통치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상속인은 자기 이름 아래에서 다른 사람이 통치를 준비하는 그림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곱씹어 보세요. 별주부전 얘기 아시죠? 용궁 좋다고 데려가는데 도착하고 나면 간을 꺼내겠다는 그 얘기. 지금 김주애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용궁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이미 용궁에 도착한 건지 이걸 결정하는 게 아버지가 아니라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물었죠. 왜 하필 지금 김주애의 얼굴이 흐려지고 있냐고요? 이제 답이 조금 보이실 겁니다. 흐려지는 게 김정은의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어떤 파장이 나올지 이제 세 방향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쪽입니다. 푸틴 입장에서 김정은은 이미 검증된 파트너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무기와 병력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굳혔잖아요. 그런데 후계 불확실성이 커지면 러시아의 대북 협력 전체가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김여정이 이미 대러 우호적 톤을 여러 차례 낸 이력이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김여정 카드의 대비를 이미 해뒀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김정은이 사라져도 러시아, 북한 축은 크게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게 지역 안보에 무슨 뜻입니까? 북한 리스크의 상한선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국 쪽은 어떨까요? 워싱턴의 정보 커뮤니티에서는 김주애 시나리오와 김여정 시나리오가 이미 다른 시간축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주애 승계는 10년에서 15년 걸리는 장기 문제, 김여정이 실권을 쥐는 그림은 12개월 안에도 벌어질 수 있는 단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미국은 이미 김여정 시나리오에 대비한 워게임을 돌리고 있는데 정작 한국 안에서는 이 각도의 논의가 잘 안 됩니다. 미국이 준비하는 그림이 뭔지 안 물어보고 뒷북치는 순간 우리는 판 밖에서 결과만 통보받는 자리로 밀려납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도쿄가 지금 가장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게 정확히 이 그림입니다. 이시바 정권이 무너진 뒤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 체제가 자리 잡은 지 아직 1년도 안 됐잖아요. 강경 우파 성향에다 방위비 GDP 2% 목표를 2년 앞당겨 조기 달성한 정권이에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의혹까지 이미 공개적으로 표명한 상태고요. 도쿄의 계산은 명확합니다. 김정은이 사라지고 후계 공백이 짧게라도 벌어지면 그 순간을 이용해서 미일 안보 협력과 대북 대응 카드를 최대치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한국 정부가 이 판에 뒤늦게 뛰어들면요. 도쿄와 워싱턴이 이미 그림을 그려놓은 판 위에서 우리는 그냥 통보받는 위치가 됩니다. 이건 남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는요, 이재명 정부는 대북 실용주의 노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대화 채널 관리와 억지력 유지를 병행하는 방향이고, 김여정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관리해야 되는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최근 일부 매체와 야당 강경파에서 김주애 실종 자체를 정권 붕괴 신호로 프레이밍하면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공격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나왔을까요? 이 상황은 어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지난 정부가 남긴 안보 공백 위에서 지금 정부가 이 세 변수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매체 일부에서 정부 실책 프레임을 밀어붙이는 그 타이밍 한번 지켜보세요. 그림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시장은요, 김정은 유고설이 돌 때마다 반복되는 코스피 반응 패턴이 있어요. 원화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안보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진짜 현실화되면 가장 먼저 손해보는 게 일반 가정 자산이에요. 재벌은 이미 대비되어 있거든요. 한이 크게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위에는 방어막이 있고 아래는 그대로 노출입니다. 이 그림 우리 몇 번 봤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시나리오가 실제 시작되기까지 신호는 이미 3개월 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신호예요. 이제 오프닝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김주애의 얼굴이 흐려지고 있냐고 물었잖아요. 이제 세 층답이 다 나왔습니다. 표면에서는요, 노출 관리가 시스템화되어 있고
이번 패턴이 유난히 정교하다는 것. 동기에서는 그 노출을 관리하고 있는 손이 아버지의 손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시진핑이 원하는 그림도 정확히 이 방향이라는 것. 결과에서는 김정은 이 무대에서 사라지는 순간 이미 후견 체제가 즉시 가동될 준비가 끝나 있다는 것.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요. 김주애의 얼굴이 흐려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정확히 그만큼 김여정의 그림자가 진해지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부재가 아니라 구조의 이동인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하시죠. 아무도 옷 안 입었다고 말 못하는 그 궁정 분위기. 지금 평양의 그림이 딱 그 그림입니다. 다들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도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대놓고 말하면 평양에서 조용해질 사람이 있기 때문이겠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본인이에요. 알면서도 밀고 가는 이 그림, 이건 확신이 아니라 시간과의 경주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여러분께 한 질문을 남겨두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진짜 질문은요,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무대에서 사라지느냐가 아닙니다. 그 이후 3개월 안에 정확히 누구의 얼굴이 조선중앙TV 정중앙 자리에 잡히느냐, 이게 진짜 답이에요. 새 그림이 가능합니다. 김주애가 정중앙에 서고 김여정이 옆을 지키면 이건 예정된 승계입니다. 김여정이 정중앙에 서고 김주애가 부재하면 이건 실질 승계예요. 김여정이 정중앙에 서고 김주애가 옆에 서면 이건 공식화된 후견 체제입니다. 이 세 그림 중 어느 게 걸리느냐로 앞으로 5년 동안 한반도의 그림이 결정됩니다. 지금 여기가 갈림길이에요. 이 흐름이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신호가 나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